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중증외상센터 1화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가 이제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이 만드셨고, 이낙준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예요. 이비인후과는 의사를 졸업을 하고 인턴 1년을 거치고 레지던트 4년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을 합격한 과를 이비인후과 전문의라고 하는 거고, 이비인후과는 여러분들이 코 빼고 감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는 수술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낙준 선생님은 드라마 작가였던 분은 사실 서전, 수술과였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과 전공의를 했었는데 전문의는 아닙니다. 내과의 관점으로 저는 리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조금 서전의 감정으로 만드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면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통을 칩니다. 병원장 모아놓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병원장 위에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이 병원장보다 더 위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하죠. 100억이나 가져가 놓고 뭐 했냐, 병원장 100억이나 가져가 놓고 뭐 했어. 100억이 되게 큰 돈이죠. 100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돈을 준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2024년 10월 8일에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실 원가 보전을 보면 1089억 들어간 응급실에도 589억만 보전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 진료가 5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환자실,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사실 손해예요. 100억을 투자를 해도 50억이 손해예요. 병원에서는. 국가에서는 예산으로 봐요. 이게 100억을 줬지만 왜 운영 못해? 라고 하지만 실상은 원가 대비 치료할수록 손해다. 차라리 100억을 놔두면 100억인데 응급실이란 중환자실 운영하면 50억이 날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이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병원장 입장에서 손해보기 싫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고, 권학수라는 사람이 원래는 중증외상팀을 잘 이끌어오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이제 그거를 누가 가겠냐, 그 자리에 밀어넣는다고 들어앉을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알고 있냐, 권학수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너무 과로로 힘들어 쓰러졌어. 그 자리에 밀어 넣는다라는 거 뭐예요? 근무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병원장이 신했잖아요.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겠어요? 왜냐? 나는 근무 환경 변화 안 시켰거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앉을 의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개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만 줘놓고 한 명을 밀어 넣는다. 영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사람, 잠을 안 자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한 명을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의사들이 희생하지 않는다를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냥 사람만 자꾸 밀어 넣는구나를 보셔야 돼요. 아마 작가님도 그거를 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 사실 이제 매우 명장면이고, 카디악 탐폰 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이 환자 같은 경우 외상이었어요. 밖에서 누가 쳐가지고 심장 어떤 부분에서 뭐 구멍이 났든, 그래서 어쨌든 이 심장막에 자꾸 물이 차요. 심장이 원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져야 되는데 얘네가 심장이 잘 안 돼. 이렇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장이 수축을 해서 피를 쫙 짜야 되는데 여기 심장이 안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혈압이 안 오르겠죠. 그럼 되게 위험한 상태가 돼요. 쉽게 설명하면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막 심장을 누르고 있는 막에 물이 차 있는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은 계속 뛰어요. 막이 차든 안 차든 이제 막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막이 이렇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쓰면 막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대로 심장이 벌어졌을 때 이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막과의 이 간격, 여기 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까지 뛰어요. 그럼 여기 막과의 간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바늘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간격, 그 간격 되게 조금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널찍널찍해, 간격이 이렇게 널찍널찍해, 그러면 조금 안전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이럴 때를 간격을 정말 정밀하게 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물을 빼내요. 그래서 초음파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요. 초음파를 보고 하지 않는 행위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라고 하면 흉부외과, 심장을 볼 수 있는 흉부외과, 그 다음에 심장내과,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혹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간호사가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무균포예요. 장기는 사실 무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이 없어야 돼요. 이 심장막을 바늘로 이렇게 들어갈 때 바늘도 균이 없어야 되고, 초음파를 볼 때 이 초음파에 쌓여있는 뭐예요? 젤도 균이 없어야 되고, 초음파도 균 없는 비닐로 싸줘야 되고, 소독을 정말 깔끔하게 합니다. 왜냐? 막에 상재균, 피에 있는 균들을 넣어버리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이거는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시술할 때는 이런 간호사 선생님 들고 오신 멸균포, 무균포가 있어야 됩니다. 흉부외과 전원 수술 중입니다. 2시간 걸린대요 라고 해서, 원래는 그 다음 자세는 심장내과를 콜을 하거나 응급의학과 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다 보니까 천자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응급의학과, 심장내과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없다고 판별이 나서 본인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본인이 안 해본 술기는 안 건들거나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해본 티가 나죠? 왜 안 해본 티가 나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되게 더러운 초음파죠. 균이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소독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멸균포로 싸고 멸균포로 덮어야 되고요. 그 초음파 젤도 멸균 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장갑도 다 씻겨야 되고요. 다 무균적으로만 해야 되는 술기예요. 환자가 넘어가는데 그런 걸 따질 게 어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야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의사로서 지켜야 될 덕목의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정말 제 생각에는 좀 응급한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부르거나 다른 좀 빽봐줄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쨌든 그랬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주지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박혀있던 칼을 빼서 던집니다. 박혀있던 칼을 빼는 행위도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그리고 칼을 던지죠. 이 칼을 어디다가 던집니까, 여러분? 멸균포.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행위는 멸균돼야 된다. 몸에 균이 들어가면 된다. 그럼 이제 멸균포라는 거는 열면요, 안은 완전히 균이 없는 포입니다. 포. 정말 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균이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컨타미네이션, 그러니까 완전 균 덩어리다 그리고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오신 멸균포 세팅을 거기다 칼을 던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적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환자한테 청구도 못해요. 이런 거는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본인이 만들고 있다.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굉장히 안 되고요. 그 행위도 문제고 함부로 빼는 행위도 문제다. 주지훈 선생님이 백강혁이죠. 남자 주인공 백강혁이 뭐 어쩌고저쩌고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서 좌측 45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면서 뭘 하냐? 초음파를 안 봐요. 옆에 있는 초음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이 벌어질 때 여기까지 막이 어디까지 수축되나, 이 간격,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면요, 여러분 니들이 반짝반짝한 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봐야 되는 행위입니다. 봐야 되고요,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초음파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백강혁은 너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일을 많이 했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밥 먹듯이 하는 과장님들이랑 일을 했습니다. 전부 다 초음파를 보고 하세요. 그 사람들보다 잘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잘할수록 초음파를 봅니다. 막이 있어요. 좀만 더 찌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장 찌르는 거예요. 조지는 거죠. 좀만 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심장 안 찌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위인 거죠. 계속 위치를 봐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벅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멸균포가 하나도 없죠. 그럼 지나가는 모든 장기에 균을 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굉장히 나쁜 행위에 이런 의사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검체를 또 던져요. 누구한테? 간호사 선생님한테 피를 던진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의사로서 사명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뽑은 칼 거기다가 준비에 터진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누가 칼 뽑았어요? 본인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블리딩이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게 참